자, 이번 문제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인데요. 요거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일탈에 대해서 볼게요. 스포츠 일탈은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긍정적인 일탈에서도 과잉 동조와 과소 동조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일탈은 과잉 동조에서는 부상 투혼이라든지 아니면 희생 플레이, 오버 트레이닝 이런 게 긍정적 과잉 동조에 속하고요. 과소 동조로는 페이크 수비나 이런 홈스틸 이런 거 이제 일탈의 긍정적인 요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거는 과잉 동조를 하게 되면은 빈볼이라든지 벤치 클리어링 이런 게 이제 부정적 일탈에서 과잉 동조고요. 과소 동조가 요즘 문제가 좀 많죠. 폭력, 약물, 도박, 승부 조작 이런 거를 부정적 일탈의 과소 동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로 넘어와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한번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부정적 일탈 사례의 금지약물, 구타폭력 맞죠? 자, 규범 부정적 일탈이 규범 체제에 대한 과잉 동조? 규범을 과잉 동조하게 되면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 일탈이겠죠. 자, 요거는 틀린 얘기고요. 이거는 매우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사실 뭐 일탈도 아니에요. 3번을 보게 되면 긍정적 일탈 사례 오버트레인이 운동 중독 맞고요.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 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이것도 맞아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은 부정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빼고 나머지를 보면요. 금지약물, 심판매수, 승부조작 이거 전부 다 부정적인 일탈에 과소동조에 포함을 하죠. 상대방의 심리적 불안을 초래하게 하는 과도한 야유는 부정행위로 보기는 좀 어려워요. 부정행위까지는 아니고 다들 많이 하는 행위지만 사실은 비신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14번 문제는 코클리가 제시한 스포츠 일탈에 관한 설명인데요. 요것도 일탈이 이제 절대적과 상대적으로 나뉘어요. 절대적인 거를 보면은 절대적 기준은 사회적 기준이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회가 요구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고 이 기준을 벗어나면은 일탈이라고 보는 게 절대적 방식이고요. 상대적인 거는 뭐예요? 일탈도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보는 게 상대적이야, 상대적으로. 사회적 기준에 따라서 전부 다 변함으로 일탈도 절대적이 아니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가 있고 뭐 충분히 타협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상대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절대적과 상대적의 차이점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해당하는 걸 바르게 연결된 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일탈이 용인되는 범위. 여기서 어떤 게 나와요? 타협이 나와요. 타협은 뭐예요? 상대론적 접근이에요. 상대론. 니은, 과훈련, 오버트레이닝과 부상투혼 등은 뭐였죠? 과잉동조예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연결하면서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고요. 일탈의 역기능. 역기능은 뭐죠?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찾아볼게요. 공정성 및 질서, 체계 훼손, 역기능이죠. 사회화의 부정적인 역할, 이거 부정적이죠. 안전판 기능은 긍정적인 요소고요. 창의적 기회도 긍정적인 요소예요. 정답은 2번 영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탈의 순기능에 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승부 조작만 보고 순기능이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경각심을 가졌기 때문에 요거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지만 순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정답이 아니고요. 요 아이스하키 경기에서 허용된 주먹 다짐은 공격성을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이에요. 사회적 안전판의 기능.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약물 복용과 공정성 훼손. 요거는 정답은 6번이 되겠죠. 요런 요소들은 순기능이 아니고 역기능이죠. 기술의 창안과 기록 경신 요것도 순기능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7번 문제를 보기 전에 이제 일탈적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자, 네 가지로 나뉘어요. 몰입 규범,
인내규범, 도전규범, 구분짓기 규범이 있습니다. 몰입규범은 경기에 헌신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를 몰입규범이라고 해요. 포인트는 헌신과 삶의 우선순위. 인내규범은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고서라도 경기에 참여해야 되는 게 이제 인내규범이고요. 위험, 고통 감내가 포인트입니다. 도전규범은 성공을 위해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도전규범이고요. 성공, 어려움, 장애물 극복이 포인트예요. 구분짓기 규범은 다른 선수 대비해서 탁월성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고요. 탁월성 추구와 노력이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와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를 찾아볼게요. 몰입규범, 헌신, 우선순위 맞죠? 구분짓기 규범, 다른 선수 구별, 경기 스타일 요거 아니죠. 구별과 경기 스타일이 아니고 탁월성 추구 그리고 노력 이게 구분짓기 규범의 특징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인내 규범도 고통 감내, 경기 참여 위험 맞죠? 도전 규범도 극복, 노력 맞죠? 정답은 2번이에요. 자, 8번도 같은 유형의 문제죠. 바른 걸 한번 찾아볼게요. 위험, 고통 감내 뭐였죠? 인내 규범. 극복, 노력 뭐였죠? 도전 규범. 삶의 우선순위. 이거 뭐였죠? 몰입규범이죠. 몰입규범. 정답은 3번 인내규범, 도전규범, 몰입규범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9번 해볼게요. 9번도 같은 유형인데요. 옳은 걸 모두 골라야 돼요. 탁월성 추구, 구분치기 맞죠? 위험과 고통, 인내 맞죠? 헌신해야 되고 삶의 우선순위는 몰입 맞죠? 성공을 위해 극복하고 역경해쳐야 되고 도전 맞죠? 정답은 모두 골라야 되니까 기억니은 니글리을 4번이 정답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이제 나 계속 나와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에요.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동조, 혁신,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으로 나뉘는데요. 동조는 개인이 집단의 기대나 규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혁신은 일탈행동의 좀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해 규범을 위반하여서 성공하려는 것을 혁신이라고 해요. 근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반을 해도 괜찮다 이런 게 이제 혁신이죠. 의례주의는 승인된 목표에는 반대하지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거부 없이 수용하는 행동을 의례주의라고 합니다. 도피주의는 승리를 위한 목표 설정과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피하는 것을 얘기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것을 전부 다 피하고 도피적 성향이 강한 것을 도피주의라고 하고요. 반역이 집단의 목표와 수단을 모두 거부하면서 요거까지만 보면은 도피주의랑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점은 자체적 수단, 방법을 사용해가지고요.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게 이제 반역이에요. 도피주의와 반역을 잘 구분하셔야 되고요. 10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을 보면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건 뭐였죠? 이건 혁신주의죠. 틀렸고요. 자, 승패보다 규칙을 지키며 참가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의례주의예요. 틀렸고요. 스포츠를 기존 걸 거부하고 새로운 형태를 개발해야 되는 건 혁신이 아니고 뭐였죠? 반역주의죠. 4번 동조주의는 규칙 준수하면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건 동조주의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11번을 볼게요. 11번.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야 되는데요. 자, 기억 먼저 볼까요? 기억의 참가에 의해 결과보다는 경기 내용 중심은 뭐였죠? 의례주의죠. 금지 약물 복용, 승부 조작, 경기장 폭력 이런 거는 혁신주의죠. 규범을 위반하는 거예요. 혁신주의. 규칙의 허용 내에서 파울. 이건 뭐였죠? 동조주의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도 계속 같은 유형이 나오죠. 바른 거를 찾아볼게요. 자, 불법 약물 복용 뭐예요? 혁신주의. 승리보다는 규칙을 지키면서 하는 거는 의례주의. 탈퇴하는 거 도망갔죠? 도피주의. 약습권을 보장해 위해 새로운 거를 도입했어요. 요거는 반역주의죠. 새로운 걸 도입한 거. 정답은 혁신, 의례, 도피, 반역으로 3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는 스포츠 일탈에 관한 스포츠 사회학 이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론도 4가지가 있어요. 이론을 간단하게 볼게요. 구조기능 이론, 갈등 이론, 차별교제 이론, 낙인 이론에 있는데요. 구조기능 이론은 사회가 잘 유지되고 통합되면서 구성원들이 가치와 행동에 합의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인데요. 가치와 목적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갈등 이론은 스포츠 집단 내 권력, 분화, 이런 특권 등이 불공평하게 분배돼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고요. 차별교제 이론은 뭐냐면은 이런 범죄나 비행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학습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탈 집단과의 접촉을 통해 그들의 행동과 문화를 학습하여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고요. 낙인 이론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한번 일탈자로 낙인이 찍히면 지속적으로 일탈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이제 낙인 이론입니다. 13번 문제로 넘어와서 어떤 거에 기능이 속하는지 한번 볼게요. 보기에 사회질서 유지의 기여. 사회 유지 뭐였죠? 구조기능 이론이죠. 정답은 1번이고요. 14번 문제는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고르는 거죠. 자, 금지약물 복용, 일탈적 행위 뭐였죠? 이건 갈등이 아니고 혁신주의죠. 선수의 승리에 대한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일탈이 발생하는 것은 아노미 이론 맞습니다. 팀 내 우수 선수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해도 동료들을 복용하지 않는 거는 이건 차별교제 이론에 해당하지 않죠. 이거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면 동료들도 같이 복용해야 됩니다. 선수에게 부여된 이미지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치죠. 낙인 이론도 한번 일탈자로 낙인 찍히면 계속 찍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2번 아노미 이론입니다. 사실 아노미 이론에 대해서 몰라도 이 나머지 3가지를 보면은 정답을 알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5번 문제를 보시면은 동일한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일탈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경기장에도 다양하게 해서 낙인을 찍힌 선수가 있고 다양한 일탈 때문에 뭐 아닌 선수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서로 어떤 상황의 관점에 따라 보냐에 따라서 일탈이거나 아니거나 할 수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해당하죠. 상황에 따라 관점이 달라지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15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자, 16번을 볼게요. 요거는 조금 뜬금없이 그 여성에 대한 남성 선수, 요 여성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거 전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남성 스포츠, 남성 선수의 폭력과 스포츠 문화에 대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 내용에 해당하는 걸 고르는 건데요.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보기를 보셔야지 안 헷갈립니다. 자, 남성 선수의 폭력에 대해서 뭐 철저히 처벌을 한다. 아니죠. 여성 선수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고까지만 봐도 아니죠. 자, 폭력이 남성당 확립하고 통제하는 효과적인 전략. 요게 맞죠. 이게 바로 남성 선수의 폭력과 남성 스포츠 문화와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죠. 3번이. 이것도 강화하고 자만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성하는 게 아니고 이런 폭력적인 남성의 사회적 유대 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게 해당하죠.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17번은 집합행동의 유형에 관한 문제예요. 집합행동의 유형에 관한 문제를 풀기 전에 이론을 먼저 볼게요. 전염이론과 수렴이론, 규범생성이론, 부가가치 이론이 있는데요. 전염이론은 개인이 집단 속에서 타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개인이 집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를 상실하고 비이상적으로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고요. 수렴이론은 집단적 상황에서 개인의 사고와 행동이 일시적으로 전인되는 점염이론과는 대조적인 이론이에요. 요거랑 완전 달라요. 수렴이론은
이 개인의 자아가 집단 속에서 발현이 되는 건데 익명성을 통해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본인의 개인의 실제 자아가 감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규범 생선 이론은 군중과 개인의 차이를 인정하고 군중과 개인은 별개의 엔티티로 간주하는 게 규범 생선 이론이고요. 마지막 부가가치 이론은 집합행동의 원인과 결정 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일정한 조건이나 계기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합되어야 집단행동이 발생함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집단행동의 이론, 집단의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는 거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는 게 부가가치 이론입니다. 요거를 보고 17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17번 보기를 보면은 관중폭력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어요? 인종차별 때문이래요. 인종차별이 없었다면 폭력은 없었을 거라고 하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은 정답은 뭐예요? 4번 부가가치 이론이 되겠죠. 18번으로 넘어와서 한번 볼게요. 바르게 연결된 걸 골라볼 건데요. 군중이 집단적 행동이 폭력적으로 나오는 건 뭐예요? 전염 이론이었죠. 군중의 반사회적 성향이 익명성을 통해 나온다. 이건 뭐였죠? 수렴 이론이랬죠. 특정 상황에서의 공유의식, 구성원의 감정과 정숙 정도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규범 생선 이론이죠. 군중과 개인에서 특정 상황에서도 개인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선행적 사회구조적 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단계가 나와요. 단계. 집합행동을 발전 및 소멸시키는 이런 단계는 뭐였죠? 부가가치 이론이죠. 정답은 1번입니다. 19번 문제도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바르게 연결된 거, 관중폭력, 인종차별 사건 먼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없었을 거야. 이건 뭐였죠? 부가가치 이론인데 야유소리가 커지면서 폭력이 일어났다고요. 이거는 개인이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겸염된 거죠. 그래서 이 기억은 관중폭력이 일어난, 관중들에 의해서 관중폭력이 일어난 점염 이론, 그리고 인종차별이 있기 때문에 관중폭력이 생겼을 거예요. 이거는 부가가치 이론, 정답은 3번이죠. 20번 문제는 요거는 24년도 신유형인데요. 이거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처음 나온 유형은 또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장 내 신체 폭력에 관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것도 조금 공부하지 않아도 풀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규칙을 위반하지만 대부분의 선수나 지도자들이 용인하는 폭력이고요. 완전히 뭐 범법적이거나 범죄 이런 건 아니라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폭력 유형은 전략으로 쓰이고요. 상대방의 보복행위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정답은 1번 경계폭력이고요. 뭐 범죄폭력이나 유사범죄폭력은 아닐 거고 격렬한 신체 접속 정도로는 폭력으로는 볼 수 없죠. 1번 경계폭력으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21번 문제는 아까 앞서 나왔던 일탈 문제죠. 자, 한번 볼게요. 부상투, 마스크톤 이건 뭐죠? 과소가 아니고 과잉동조죠. 과잉동조 중에서도 타결성이 아니고 위험을 감수하고 고통을 인내해야 되는 이 부분에 속하는 정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탈에 관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자, 상호작용론과 일탈을 연결시켰죠. 상호작용론과 일탈을 연결시켰으므로 자, 2번이 안 써있네요. 자, 이 정답은 2번 차별교제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풀이에 차별교제론을 봐주시고요. 상호작용이랑 요런 상호작용, 일탈, 사회학 요런 게 합쳐지면은 차별교제론이라고 앞서 나왔던 차별교제론을 이렇게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